일제강점기 대한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오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를 출발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금 전 도착했는데요. 잠시 뒤 열리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식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립군의 영웅이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한 지 78년 만에 오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만큼 아주 최고의 예우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무장투쟁, 독립전중의 하나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영웅을 우리가 최고의 예우로 대접하는 거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요 간부들도 나가서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공군 전투기로 이제 특별수송기 가서 공군 전투기 6대가 호위하면서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안치되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78년 만에 네. 독립을 했던 분이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그러나 늦게 남아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웅 아닙니까? 먼저 국가로 봤을 때 영웅이고 국민의 의지가 그런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복귀에 대하여 이제 경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옆에 김정숙 여사도 보이고요. 같은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투사 중에 한 분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지난 14일 대통령이 특사단을 파견해서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확인하고 봉송 준비를 했는데요. 특사로는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특사대표단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 배우 유해 조진웅 공부가 씨가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유해를 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유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지금 전투기 안에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사 대표단의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화 대장 김창수, 암살 등에서 김구 선생 그리고 독립군의 역할을 소화한 바 있기 때문에 강인한 독립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국민 대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7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7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해외에서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후에 해방을 맞았지만 남북이 분단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친일적 부분들도 확실하게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해외 미주라든가 만주라든가 구동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유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해외에서 투쟁했던 분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라든가 유해 송환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 일환으로 해서 이제 특히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빈 방한 이후에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력이 상당히 외교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그쪽으로 유해를 이제 모셔오려고 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 것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1993년도인가요? 북한에서는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자기네신들이 가져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세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올랭드 사인이라는 곡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의 가사를 붙인 곡인데요. 우리에게는 석별의 정 등으로 잘 알려 있죠. 이 음악은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제학당 학생들이 합창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 세 줄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서 네. 하나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이제 임시정부 활동,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의자들의 운동, 그다음에는 이제 우병투쟁에서 무장투쟁으로 이루어진 독립전쟁이죠. 독립전쟁 1910년도부터 1930년도까지 간도라든가 흑동 러시아, 만주 지역에서 벌였던 독립전쟁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홍범도 장군은 그 민중가요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워낙 일본군하고의 전투를 하면은 거의 다 이기고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청산리 전투라든가 또 대첩이라든가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는 영화로도 나와 있죠. 거기서 일본군을 격퇴했기 때문에 이쪽 그 북방 지역의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웅이었고 네. 아주 서사담도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독립운동사의 하나의 중요한 무장투쟁, 독립전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유해가 늦게나마 네. 돌아온다는 것은 그 무장투쟁의 명분과 독립전쟁의 명분, 그 영웅을 유해를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상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명문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네. 북한에서도 사실상 평양에서 출생했고 함경북도에서 이제 우병투쟁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93년도인가 이 유해를 자기네 본국으로 송환하려고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에서 이걸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또 카자흐스탄의 외교 관계도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유해 송환이 발굴과 송환 작업이 늦은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을 펼치고요. 또 카자흐스탄과 이제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2019년부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외교적 성과와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흰장갑을 그래서 하나의 착용할 중요한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축은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 한국으로 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이 한국에서 정통성과 명분성을 갖게 됐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분양 및 묵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먼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대통령님께서 차지하는 선물 역할과 분양하시겠습니다. 위상은 어떻게 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네네.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독립운동사의 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병투쟁부터 원래 홍범도 장군은 출신이 머슴입니다. 머슴. 그러니까 상당히 하층 계급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의병투쟁을 하는 거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뭐 사대부라든가 뭐 잔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의병투쟁을 했는데 여사님께서 홍범도 장군은 이제 머슴 분양하시겠습니다. 출신으로서 산포수였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의병투쟁과 무장투쟁을 반봉군 투쟁과 연결시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네. 지금 문 대통령 내외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 국방부 장관, 김영관 애국지사들이 함께 분향과 묵념을 가며 유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관 지사님께서 3회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김영관 애국지사가 지금 분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관 애국지사는 한국 광복군으로 항일 운동에 참여한 후에 한국 전쟁에도 참전한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수호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랑무공훈장 그리고 귀환하신 건국훈장, 홍범도 장군님께 애국장을 대하여 받기도 했습니다.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이제 유해 운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초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에 봉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연기가 됐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카자흐스탄과의 국가 간의 문제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이게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북한에서 이 유해를 송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거의 고려인 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사회에 사실상 영웅으로서 홍범도 장군이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홍범도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인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고려인 사회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발굴 작업을 할 때도 고려인 사회에서 상당히 고려인 사회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추모식도 갖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삼자 우리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 또 고려인 사회 동의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던 거고 절차와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의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나가서 유해 송환을 받는 이유도 그러한 외교적 성과 문제 그리고 하나의 우리가 이제 3.1운동이라든가 임시정부 투쟁을 통한 그러한 정통성과 면모성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외에도 이렇게 독립전쟁, 무장투쟁을 했던 가장 상징적이고 전설적이고 그런 영웅이라는 분을 우리가 국내에서 그 유해를 송환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나가서 하는 그런 이유가 지금 있다고 저는 최고의 생각합니다. 예우를 네, 그렇습니다. 하고 네.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1943년에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독립군으로서의 활약상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홍범도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홍범도 장군은 일본군이 스스로 나르는 홍범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일본과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 총알로 귀를 뚫는 사람이에요. 신출귀몰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한경도에 있는 우리 그 백성들이 민중들이 하나의 민요를 져서 이 부를 정도로 그 민요는 결국은 일본 침략에 우리가 분하고 원통 터지고 그걸 복수하고 그 분노를 푸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네. 이제 1937년에 그 스탈린의 이제 우리 거기 있던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그때 이주 정책을 펼 때 이제 우리를 적성민족이다, 적성민족이다, 그리고 일본인 첩자들이 있다. 네. 그렇게 오명을 씌웠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사실상 스탈린 소비에트 정부가 결국은 일본인과의 침략을 전쟁을 크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양으로 우리의 조선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 당했는데 항상 거기 있던 고려인들은 그 불명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민족적 차별이 아주 극심했고 또 그런 불명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41년에 이제 그 독일하고 소련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홍범도 장군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불명예와 차별을 벗게 되는 그 역할을 또 홍범도 장군이 거기 카자흐스탄 가서 고려인 사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인 사회에서 상당히 진짜 정체성의 영웅으로 이거 상당히 생존적인 문제였죠 당시에 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게는 그러한 인물로 또 추앙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투쟁으로서 영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귀감으로 삼고 있지만 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자기들을 살게 해주는 그런 정체성의 영웅으로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 가면 타슈겐트에 가면 이제 홍범도 거리도 있고요. 또 한글 신문에서 홍범도 소설도 연재됐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도에 북한에서 유해를 송환하려고 할 때 고려인 사회에서 반대하니까 그게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공항에 나서까지 영접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카자흐스탄 정부, 그다음에 고려인 사회, 또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국격의 위상의 높아짐 이런 부분들이 결합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병투쟁에서 무장투쟁 그리고 독립전쟁까지 한 거죠. 전쟁을 한 거거든요, 일본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신화적인 영웅을 우리가 그 늦게나마 하여튼간에 유해를 송환해서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으로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다음에 18일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될 예정인데요. 추모 기간에 행사들이 좀 다양하게 마련돼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전 현충원에 차를 몰고 가시면 드라이브 스루로 걸을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온라인 연결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그렇게 희생하고 투쟁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1943년도에 아깝게 생을 마감하고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분들을 추모하는 분들은 이제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온라인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모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용화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